안녕하세요. 옐로슈가입니다. 오늘은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로 인하여 빚이 생긴 분들에게 희망적인 내용입니다. 2022년 6월 28일 서울회생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실무 준칙을 공개했습니다. 정말 서울회생법원다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서울회생법원은 계속 단독적으로 채무자를 위한 방안을 내놓았죠. 예를 들어 3년 단축한 다양한 추가 생계비 인정, 배우자 재산 청산가치 미반영 등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반발도 심했는데 이번 보도자료 역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제가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드리고 또한 이후 발생될 문제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배경 및 취지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코로나 이후 주식 가상화폐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아졌고 그만큼 투자 실패로 인한 빚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채무자들이 급증하고 있으니 앞으로 물가 급등, 금리 상승으로 인해 채무자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채무자들의 빠른 복귀를 위해 실무 준칙을 제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실무 준칙의 핵심은 이겁니다. 주식,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손실금을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겠다. 단, 투자 실패를 가정한 재산은닉은 제외. 이 실무 준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겠다. 단 2022년 7월 1일 이전에 인가된 사건은 제외. 정말 서울회생법원에서 엄청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알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실무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기존 실무 처리 방법은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부터 시작됩니다. 개인회생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럼 반대로 불성실한 채무자는 어떤 채무자일까요? 바로 도박, 주식, 게임, 사치 등으로 인해 빚이 생긴 채무자를 말합니다. 그렇기에 불성실한 채무자를 구분하고 변제금을 올리거나 변제기간을 늘려왔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원금 100% 상환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주식을 100만원 한 사람과 1억 한 사람을 동일하게 처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로 반영했습니다.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청산가치는 채무자의 재산가치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른데요.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총 채무보다 많으면 자격이 불가능하고 채무가 더 많더라도 반드시 청산가치 이상 변제해야만 자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A 채무자는 급여가 200만원이고 1인 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급여에서 2022년 1인 가구 생계비 약 11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 84만원이 개인회생 변제금이 되고 36개월 동안 총 3,024만원을 갚고 남은 원리금이 탕감이 됩니다. 만약 총 채무가 1억이었다면 약 7천만원을 탕감받는 것이죠. 그런데 A 채무자가 1억 중에서 5천만원을 대출받아 주식을 했고 모두 손실을 봤습니다. 그럼 법원이 이 손실금 5천만원을 청산가치로 반영하라는 보전권고를 내립니다. 그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5천만원 이상 갚아야 하니 월 변제금이 139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동안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해왔는데 서울회생법원에서 지금 이걸 안 하겠다는 겁니다. 주식 가상화폐로 인한 채무자들을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것은 좋으나 오히려 비투를 조장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서울회생법원에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법원에서 진행하는 채무자들의 반발도 심할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또는 근무지가 서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결정받은 채무자들입니다. 이 채무자들은 기존 사건을 치화하고 재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실무준칙은 강제성이 없어 어느 정도 재량에 따라 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채무자를 울리기도 하고 웃게 하는 개인회생제도 시행 후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저 역시 궁금하네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